수지, 브라이언, 박신혜 등 많은 연예인들이 키우는 강아지 말티즈. 말티즈는 사람을 잘 따르고 귀여운 외모로 인기가 많은 강아지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말티즈의 역사, 크기, 성격, 유전병, 관리 방법 등 말티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말티즈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우리 막둥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거고, 키우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마치 내가 말티즈를 키워본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말티즈에 대해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말티즈는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견종 1위에 올랐습니다. 또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선 강아지를 키우는 약 4명 중 1명이 말티즈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진짜 인기가 많죠? 말티즈는 작은 크기와 깨끗해 보이는 하얀 털을 가진 귀여운 외모로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다른 견종에 비해 털 빠짐이 적고 특별히 까다로운 점이 없기 때문에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쉽게 키우실 수 있는 견종입니다. 1. 말티즈의 역사. 말티즈는 다른 견종과 달리 자연 발생한 강아지인데요. 처음으로 말티즈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작고 새하얀 강아지를 보고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종의 기원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찰스 다윈은 말티즈가 6,000년이나 된 강아지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6,0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6,000년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삼국시대보다 훨씬 전입니다. 한국사가 약 5,000년 정도 됐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고조선 시대 정도 될 거예요. 말티즈가 얼마나 오래된 견종인지 감이 오시나요? 말티즈는 유럽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 몰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티즈란 이름을 몰티즈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엄청 옛날, 말티즈의 조상은 몰타라는 작은 섬에 살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항구와 해안가에 주로 살았으며 배에서 생쥐를 잡으며 이쁨을 받았다고 해요. 또 16세기에 터키의 왕은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 말티즈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해요. 여왕은 선물받은 말티즈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영국 귀족들과 상류층들 사이에서도 말티즈를 키우는 게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티즈는 다른 사냥 활동을 하지 않고 애완견으로만 자랐답니다. 그래서 말티즈를 귀족견이라고 하는 거죠. 우아한 모습이 진짜 귀족견 같지 않나요? 2. 털 관리. 하지만 이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말티즈의 모습과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아는 말티즈는 이렇게 털이 짧고 약간 곱슬곱슬한데 말이에요. 말티즈는 크게 쇼독과 펫독으로 나눠지는데요. 쇼독은 강아지 쇼에 나가는 강아지를 말하고, 펫독은 우리처럼 집에서 반려견으로 사는 강아지를 말해요. 이렇게 마치 산신령 같은 모습은 오랜 시간 미용에 공들인 쇼독들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흔하진 않답니다. 물론 가끔 집에서 키우는 말티즈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한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이런 스타일을 롱코트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딱 보기에도 아시겠지만 관리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말티즈의 경우 매일 한번 빗질 정도만 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털 관리가 어렵진 않답니다. 또 간혹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새끼 말티즈를 키우는 보호자 분들의 경우 얼굴이나 몸쪽에 있는 털이 회색이나 푸른색, 보라색인 경우가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미색이 생기는 이유는 자연분만으로 태반에 의해 잠시 착색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색이 빠지고 새하얀 털로 바뀌게 된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참고로 말티즈는 저희 막둥이인 요크셔 테리어와 모질이나 크기가 비슷한데요. 그래서 말티즈들을 쓰다듬으면 마치 우리 막둥이를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답니다. 3. 털 빠짐. 말티즈는 털 빠짐도 거의 없는 강아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간혹 말티즈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는 털 빠짐이 분명 적다고 했는데 막상 키워보니 생각보다 털이 많이 빠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말티즈는 털이 많이 안 빠지고 털갈이도 비교적 거의 없는 강아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털이 얇고 가늘어 털이 쉽게 끊어지는데요. 이렇게 끊어지는 털이 많아지면 털 빠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피모 영양제를 간식처럼 먹이시면 털 끊김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영양제들은 강아지 입맛에 맞지 않아 먹는 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호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털을 엉키지 않게 매일 빗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 털을 자주 빗어주지 않아 엉키게 되면 뒷목 쪽, 겨드랑이 쪽, 엉덩이 쪽이 많이 엉키게 돼서 관절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물론 조금 엉킨 정도는 괜찮지만요. 또 털을 얼마나 자주 빗어주고 얼마나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막둥이가 달라보기도 하거든요.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우리가 평소에 지나다니다가 보는 이쁜 말티즈의 모습 뒤에는 보호자분이 매일 빗질해주고 씻겨주고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관리해주는 노력이 다 숨어있는 거랍니다. 물론 이건 모든 강아지들이 마찬가지겠지만요. 4. 크기. 말티즈는 크기도 저희 막둥이와 비슷한데요. 높이는 보통 18cm에서 30cm, 몸무게 2kg에서 3kg, 많게는 5kg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3.8kg가 넘으면 과체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몸무게만 보고 과체중이나 비만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5. 성격. 말티즈는 자기 의사 표현을 직설적으로 잘하는 강아지 중 하나인데요. 강아지들에게 있어 이런 성격은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시추의 경우 아픈 티를 거의 내지 않는 편인데 싫다는 표현은 물론 아픈 것도 참는 편이라 병원에 갔을 때는 병이 심각해져 있거나 방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강아지들은 자신이 아프다는 건 곧 야생에서 공격당하기 쉽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픈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티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마 애완견으로 실내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자신이 아프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말티즈는 애정순위도 확실하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사람과 덜 좋아하는 사람의 서열이 확실한데요. 그래서 말티즈를 미용실 등에 맡기면 주인이 없을 동안은 미용사에게 잘하지만 주인이 오는 순간 바로 짖는 등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또 어쩔 땐 스스로 자신의 서열을 정하고 자신보다 낮은 서열로 보이는 사람의 말을 안 듣기도 하는데요. 만약 말티즈를 키우는데 집에서 막둥이가 유독 어떤 사람 말만 안 듣는다면 아마 막둥이가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6. 훈련. 스탠리 코렌 교수의 책 개 지능에 따르면 말티즈의 훈련 지능 순위는 프렌치 불독 다음인 59위로 훈련을 평균 40번에서 80번 정도 해야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7. 고질병. 말티즈는 시추와 함께 소형견 중에서 고질병이 가장 많은 편인데요. 말티즈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말티즈를 키워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눈물 자국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건 머즐 길이가 짧고 눈물 통로인 유루의 길이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이 머즐의 길이가 길고 유류의 길이가 확보된 강아지들의 경우 유루를 통해 나가는 눈물이 많아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덜하답니다. 하지만 이게 확보되지 않은 강아지들의 경우 눈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눈물 자국이 생기고 눈물에 있는 철분 성분 때문에 털색이 이렇게 갈변한답니다. 근데 차라리 이게 보기엔 조금 안 좋더라도 건강에라도 문제가 없으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요. 하지만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눈가가 습해지는 건 피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상태가 심한 경우엔 2차적인 피부병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또 이건 입이 짧은 강아지들의 경우 물을 먹다가 턱 밑에 물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턱 밑부분이 습해져 이런 현상이 턱 밑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강아지들은 귀 관리도 중요한데요. 특히 말티즈는 더 중요합니다. 귀가 덮여있기 때문에 귀 속이 습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습한 환경은 박테리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말티즈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귀 관리를 더 자주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티즈는 5세 이후 심장질환도 꾸준히 신경 써주는 것이 좋은데요. 선천적 심장질환인 동맥광계존증이나 후천적 심장질환인 이천판폐쇄부전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5세가 넘었다면 병원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견이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를 신경 써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릴 때부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소파나 침대 옆에 계단을 설치해주고 관절 영양제나 관절 케어 사료를 꾸준히 드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반려견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말티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아마 말티즈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막둥이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되셨을 거예요. 반대로 키우지 않는 분들은 말티즈의 매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또 말티즈를 키우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키우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고요. 특히 오늘 마지막엔 유전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막둥이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일단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프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둥이들 건강을 꼭 잘 챙겨주셔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막둥이들과 같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막둥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카페에 오시면 말티즈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한 번씩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막둥이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